죽은 줄 알았던 남자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치매에 걸렸습니다. 아니, 걸린 척하고 있었죠. 왜일까요? 완벽한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11화 마지막 장면, 가선영은 가성호 회장의 저택에 침입했습니다. CCTV는 모두 꺼져 있었고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완벽한 범죄 현장이었죠. 그리고 선영은 치매에 걸린 가 회장을 발견합니다. 늙고 병든 의붓아버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듯한 그 모습을 보며 가선영은 안심했습니다. 손에는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가짜 유언장이었죠. 조별래가 김영란에게 급하게 전화를 걸었지만 거리가 멀었습니다. 도착하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각 저택의 서재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성호 회장은 완벽한 치매 연기를 펼쳤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죽은 딸을 그리워하는 늙은 아버지를 연기했죠. 가선영을 예림이로 착각하는 척했습니다. 가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남자는 이제 끝났다고요. 증언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는 무력한 노인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가성호는 단순히 치매 연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교묘하게, 아주 치밀하게 가선영의 자존심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흐릿한 눈빛으로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예림이가 항상 착했다고요. 선영이는 예림이만큼 훌륭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예림이가 더 컸다면 가성그룹을 완벽하게 이끌었을 거라고 덧붙였죠. 가선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죽어서도 예림이가 자신보다 위에 있다는 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가성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영이는 예림이의 그림자였다고, 2인자였다고, 절대 1인자가 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치매 환자처럼 중얼거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모든 말이 가선영의 상처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가선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치매 걸린 늙은이 앞에서라도, 아니 바로 그 앞에서 자신이 진짜 승자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가성호는 계속 자극했습니다. 그래도 예림이는 모두에게 사랑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선영이는요? 아무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돈 때문에 따르는 사람들 뿐이었다고요. 가선영의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완벽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늘어놓기 시작했죠. 선우도 자신을 얕잡아 봤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자신이 기로세를 시켜 제거했다고 자랑했습니다. 바보 같은 놈이었다고 비웃었죠. 예림이는 어땠을까요? 자신의 앞길을 막는 방해자였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발 아래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잊지 못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선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했기에 모두 제거해야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가성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예림이가 너무 보고 싶다고요. 가선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으며 가짜 유언장을 가성호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걸로 모든 게 자신의 것이 될 거라고 말했죠. 그리고는 맥없이 앉아있는 가 회장에게 다가가서 속삭였습니다. 이제 이 서류에 서명을 하면 예림이가 가성그룹의 대표가 될 수 있다고요. 그렇게 가선영은 가성호의 서명을 받아냈습니다. 가짜 유언장에 말이죠. 가선영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저택을 나섰습니다. 치매 걸린 늙은이를 이기는 것? 너무 쉬웠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난 직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성호의 표정이 변한 겁니다. 치매 환자의 흐릿한 눈빛이 사라지고 또렷한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어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모든 대화가 녹음돼 있었습니다. 비밀 서재 구석에 숨겨둔 소형 카메라도 가선영의 모습을 고스란히 담았죠. 가성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가선영, 너가 졌다고요. 바로 그때 김영란이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비밀 서재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이돈 변호사도 함께였죠. 가성호는 두 사람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이돈이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가선영의 자백이 완벽하게 녹음돼 있었습니다. 카메라 영상도 확인했죠. 회장님이 괜찮으세요? 영란이 물었습니다. 가성호는 피곤한 표정으로 괜찮다고 말했죠. 홀가분한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돈이 보고했습니다. 비밀 서재 CCTV는 작동하지 않았지만 숨겨둔 카메라는 완벽하게 작동했다고요. 가선영은 CCTV만 확인하고 안심했던 겁니다. 김영란은 녹음 파일을 들으며 분노했습니다.
가선영이 얼마나 차갑게 예림이와 선우를 죽였는지 고백하는 것을 듣자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가성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분노하지 말라고요. 이제 법이 심판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돈이 제안했습니다. 당장 이 증거를 검찰에 제출하자고 말했죠. 하지만 가성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요. 가선영이 안심하고 방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선영이 주주총회에서 대표로 선출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완전히 승리했다고 착각하는 순간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게 진짜 복수라고 설명했죠. 가선영이 꼭대기에 올라가는 순간 떨어뜨리는 건 그게 가장 큰 고통이 될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돈은 전동민에게 말했습니다. 무창에 내려가 있으라고, 그게 도와주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김영란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기다리는 게 최선이라고 말했죠. 동민은 자신이 영란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자신이 나서면 오히려 김영란에게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그리곤 영란에게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언제든지 달려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김영란은 그 말을 듣고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 싸워야 할 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밤이 되자 김영란은 침대에 혼자 걸터앉아 고민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걸까요? 가선영을 당장 고발하지 않고 기다리는 게 옳은 걸까요? 하지만 가성호 회장의 말이 옳았습니다. 가선영이 완전히 방심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야 확실하게 끝낼 수 있었죠. 며칠 후 가성그룹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가선영은 당당하게 입장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후계자 선출 안건이 상정됐습니다. 투표가 진행됐고 결과가 발표됐죠. 가선영이 제2대 가성그룹 대표이사로 선출됐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가선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이 마침내 정상에 올랐다고 확신했죠. 주주총회가 끝나고 복도에서 가선영은 김영란과 마주쳤습니다. 가선영은 비웃으며 다가갔습니다. 봤냐고, 자신이 이겼다고, 김영란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영란은 여유로웠습니다.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죠. 이제 너는 끝이야, 가선영. 다음 날 검찰청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김영란과 이돈 변호사 그리고 표승의 기자가 함께 나타났죠. 표 기자가 김영란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김영란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오늘 가선영의 모든 범죄 사실을 폭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15년 전 가예림 살해 사건부터 최근 가선우 살해 교사까지 모든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죠. 이돈이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녹음 파일과 영상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돈이 설명했습니다. 가선영이 직접 자백한 내용이라고요. 가성호 회장이 치매인 척하며 자백을 유도했고 가선영은 방심한 상태에서 모든 범죄를 스스로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김영란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회장님은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고요. 가선영이 증거 부족으로 처벌받지 못할 것을 알고 직접 자백을 유도하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가선영이 검찰청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긴급 소환을 받은 겁니다. 기자들이 가선영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죠. 가예림을 정말 살해하신 거냐고, 가선우 살해도 지시하신 게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가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정상에 있었는데요. 하루 만에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같은 시각 광수대에서는 한 비서가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물었습니다. 가선영으로부터 김영란 살인 교사를 지시받은 게 맞냐고 추궁했죠. 한 비서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계속 압박했습니다. 가선영은 당신을 버릴 거라고, 이미 버렸다고, 모든 책임을 당신에게 뒤집어 씌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 비서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가선영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지만 경찰의 말이 맞는 것 같았죠. 한 비서는 입을 열었습니다. 가선영 교수가 자신에게 지시했다고, 김영란을 제거하라고 명령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기로새도 가선영이 연결해줬다고 증언했습니다. 교도소에서 만난 재소자였고 출소 후 가선영의 지시대로 움직였다고 털어놓았죠.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며칠 후 가선영은 정식으로 기소됐습니다. 살인죄, 살인교사, 증거인멸. 모든 혐의가 적용됐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가선영의 자백 녹음, 영상 자료, 한비서의 증언, 기로세와의 연결고리.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재판은 몇 주간 계속됐습니다. 증인들이 출석했고 증거들이 제출됐습니다. 마침내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가선영에게 살인죄로 무기징역, 살인교사와 증거인멸 등의 죄로 추가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가선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법정 경위들이 그녀를 끌고 나갔죠. 가선영이 끌려나가면서 김영란을 바라봤습니다. 내 때문이라고, 다 내 때문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김영란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아니라고요. 당신 자신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가성호 회장은 병원에서 김영란과 이돈을 불렀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지 오래였고 몸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가성호는 말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예림이의 복수를 도와줘서 고맙다고 중얼거렸죠. 영란이 회장의 손을 잡으며 고생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가성호는 미소 지으며 영란이 덕분이라고, 영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고 했죠. 가 회장은 이젠 편히 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영란에게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자유롭게 살라고, 원하는 대로 살라고. 영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성호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예림아, 이제 아빠가 간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화롭게 숨을 거뒀습니다. 며칠 후 가성호의 진짜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김영란은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가성호의 유골을 안치하기 위해서였죠. 납골당 밖에서 전동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돈이 김영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 녀석한테도 답을 좀 주셔야 한다고 말이죠. 영란은 고개를 끄덕이고 동민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김영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고, 복수를 위해 많은 사람을 이용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전동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에게는 김영란이 누구보다 좋은 사람이라고요. 주원이에게 엄마처럼 대해줬고 자신에게는 믿고 의지할 사람이 돼줬다고 말했습니다. 김영란이 전동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창으로 돌아가자고, 함께 가자고 말했습니다. 전동민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좋다고 대답했죠. 백혜지와 서태민도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가성그룹은 전문 경영인을 영입했습니다. 이돈은 가 회장의 유언대로 예림이의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어 아동 학대 피해자와 가정폭력 피해자를 돕고 있었죠. 무창의 밤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김영란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저 행복하다고요. 걱정 마시라고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가장 큰 복수는 상대를 파괴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김영란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낸 겁니다. 착한 여자 부세미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